어느 날 새벽 평생 곁에 계셨던 어머니가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숨을 고르는 순간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붙잡았지만 이미 온기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울음은 목까지 차올랐지만 정작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장례식장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 뒤엉켜 거실은 곧 혼란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은 다 같았지만 당황과 두려움 속에서 작은 말 한마디가 서운함으로 번지고 결국 눈물 속에 상처만 깊어졌습니다.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고인을 차가운 바닥에 모셔둔 채 서성이는 그 순간은 평생 후회로 남았습니다. 누구나 언젠가 겪게 될 순간이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면 손끝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전화기를 들어야 하는지, 먼저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장례식장에 연락을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 혼란 속에서 가족들은 서로의 의견이 부딪히고 작은 말 한마디가 서운함으로 번져 결국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순간은 후회와 원망을 남기지만 사실 그 누구도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단지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를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떠나는 이를 존엄하게 보내드리고 남은 가족의 마음도 지켜내려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그 길을 차분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차근차근 마음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 지혜 채널은 여러분의 노후와 삶에 꼭 필요한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순간은 가족들에게 더 큰 혼란과 상처를 남깁니다. 많은 경우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본 자녀들은 눈물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합니다. 장례식장에 바로 연락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병원으로 모셔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결국 서로의 생각이 부딪히며 목소리가 커지고 슬픔 속에 서운함과 갈등이 번져버립니다. 이런 상황은 효심이 부족해서도 우애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절차를 모르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혼란일 뿐입니다. 실제로 어떤 집안에서는 고인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 몰라 가족들이 제각각 인터넷을 검색하고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느라 몇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결국 차가운 바닥에 계신 부모님 곁에서 서로 원망하는 말만 오갔습니다. 그 기억은 장례가 끝난 뒤에도 아픔과 후회로 남은 가족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런 혼란이 아주 작은 지식과 준비만으로도 줄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아픔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임종 이후 어떤 상황이 닥칠 수 있는지, 또 무엇이 가족을 더 힘들게 만드는지를 미리 알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임종 순간에 가족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어떤 행동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또 어떤 부분에서 후회가 남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임종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눈앞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깊은 슬픔보다 먼저 당황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의 선택과 행동이 부모님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지킬 수도 있고 반대로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장례식장부터 연락하는 경우입니다. 막막한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으로 전화를 걸지만 사망진단서가 없이는 장례식장에서는 아무런 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몇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고인은 방치된 채 더 큰 혼란만 남게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고인을 함부로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옷을 갈아입히거나 자세를 바꿔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임종 직후 고인을 움직이면 현장이 훼손되어 경찰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필요한 부검까지 진행되면서 장례 절차가 지연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조차 평온하게 지켜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실수는 119에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쓰러졌다, 심장마비 갔다라는 표현은 의료적 응급 상황으로 접수되어 구급대가 도착하면 심폐소생술을 강제로 진행합니다. 이미 편안히 임종하신 부모님이 오랫동안 강한 압박을 받으며 훼손되는 모습은 가족에게 더 큰 충격과 상처를 남깁니다. 실제로 자연사한 노인이 30분 이상 심폐소생술을 받는 바람에 가족들이 큰 트라우마를 겪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너무 빨리 소식을 외부에 알리는 실수입니다. 당황한 마음에 이웃이나 친지에게 먼저 알리다 보면 고인의 소식이 의도치 않게 소문처럼 퍼져 가족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순간은 가족끼리 조용히 지키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만 불필요한 외부의 개입이 오히려 혼란을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와 같은 실수들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사전에 이런 상황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임종 순간에는 무언가를 해보려 하기보다 차분히 지켜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지켜드리기 위해 정확히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임종 직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9에 정확히 신고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숨을 쉬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지병이 있었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임종하셨습니다라고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고인의 연세, 복용 중인 약, 마지막 의식이 있었던 시간까지 함께 전하면 자연사 판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 일입니다. 사망진단서는 장례 절차의 출발점이자 이후 모든 행정 처리의 핵심 서류입니다. 원본은 최소 3부 이상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장, 화장장, 주민센터 사망신고, 보험 청구 등 여러 곳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망진단서를 받았다면 바로 장례식장과 화장장 예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화장은 예약이 몰려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장례식장 예약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결국 임종 직후의 올바른 절차는 단순합니다. 119 신고, 사망진단서 발급, 장례식장과 화장장 예약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순서만 알고 있어도 불필요한 혼란을 막고 부모님의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사망진단서는 장례의 출발점이자 이후 모든 행정 처리의 핵심이 됩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작은 한 장의 서류 때문에 장례 진행이 지연되거나 가족이 불필요한 수고를 겪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사망진단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사망진단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부모님의 마지막 절차를 시작하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 한 장이 있어야 장례식장 예약도 가능하고 화장장 접수도 되고 주민센터 사망신고와 각종 행정 처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진단서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이후 과정의 원활함을 좌우합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점은 원본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소 3부에서 많게는 5부 이상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식장, 화장장, 주민센터, 보험사, 은행, 상속 절차 등 여러 기관에서 원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복사본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나중에 다시 병원을 찾느라 가족이 고생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사망 원인의 기재입니다. 단순히 심정지처럼 모호하게 적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면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연사나 고령처럼 명확한 표현으로 기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의사에게 충분히 확인하고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망진단서를 확보했다고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은행 계좌 정리, 신용카드 해지, 자동이체, 정지, 각종 고지서 처리 등 가족이 챙겨야 할 일이 많습니다.
작은 도장 하나, 오래된 통장 한 권 때문에 몇 달 동안 행정 처리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불편과 혼란을 줄이려면 결국 평소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평소 작은 준비 하나가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가족이 겪는 혼란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권하는 것이 바로 평안 상자 혹은 체크리스트입니다. 평안 상자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집 안에서 찾기 쉬운 작은 상자나 서류 봉투에 꼭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모아두는 것입니다. 첫째, 의료 정보입니다. 부모님이 평소 복용하시던 약, 최근 진료 기록, 주치의 연락처를 정리해두면 임종순간이나 사망진단서 발급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중요한 서류의 위치입니다. 보험 증서, 은행 통장, 부동산 서류, 도장, 심지어 온라인 계정 정보까지 남은 가족이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모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본인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화장이나 매장 여부, 종교 의식의 필요성, 장례 규모 같은 것을 기록해두면 남은 가족들이 갈등하지 않고 그대로 뜻을 따를 수 있습니다. 넷째, 연락망입니다. 장례 소식을 알려야 할 친척, 가까운 지인, 종교단체의 연락처를 정리해두면 갑작스러운 순간에도 허둥대지 않고 알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요즘은 꼭 포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나 주요 온라인 계정의 해지 방법입니다. 금융거래, 통신요금, 각종 온라인 구독 서비스까지 디지털 자산이 늘어난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작은 메모 하나가 남은 가족에게는 수십 번의 발걸음을 덜어주는 힘이 됩니다. 겉으로 보면 단순히 종이 몇 장을 모아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작은 준비는 가족을 지켜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부모님이 직접 평안 상자를 마련해 두셨다면 자녀들은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마지막을 존엄하게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님을 위해 미리 준비해드리는 것 또한 큰 사랑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서류와 준비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인과 마지막으로 나누는 짧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임종 직후 많은 가족들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은 절차가 아니라 고인과의 마지막 작별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흔히 황금 15분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눈앞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 서둘러 전화를 돌리거나 서류를 챙기기보다 잠시 그 곁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인의 손을 잡고 이름을 불러드리며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마지막 인사를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존엄을 지켜드리는 길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심장이 멈춘 뒤에도 청각은 잠시 남아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족의 따뜻한 목소리와 손길은 마지막 순간까지 고인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말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방 안의 공기, 고인의 얼굴에 드리운 빛, 손끝에 남아있는 온기까지 모두가 마지막 작별의 언어가 됩니다. 어떤 이는 부모님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고 어떤 이는 눈물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기도 합니다. 이 짧지만 깊은 순간은 남은 생애 내내 마음의 힘이 되어줍니다. 실제로 이런 시간을 가진 가족들은 슬픔에서 회복하는 기간이 훨씬 짧다고 합니다. 떠나신 부모님과의 작별이 단절이 아니라 존중과 감사의 기억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마지막 인사를 건네지 못한 경우에는 후회와 원망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가족들을 괴롭히곤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마지막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15분의 고요한 시간이 절차보다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떠나는 이를 존엄하게 보내드리고 남은 이들의 마음에도 평생의 위로로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은 존엄하게 남을 수도 있고
혼란과 후회로 기억될 수도 있습니다. 임종 직후의 혼란,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 올바른 절차와 사망진단서 준비, 그리고 평안 상자 같은 사전 대비와 마지막 황금 15분의 작별까지 결국 이 모든 것은 남은 가족을 위한 배려이자 떠나는 이를 향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준비가 아닙니다. 단지 몇 가지 절차를 알고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두고 마지막 인사를 잊지 않는 마음만으로도 부모님의 마지막 길은 한결 차분하고 평온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지혜가 남은 가족의 아픔을 줄이고 후회 대신 위로와 감사의 기억을 남겨줍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시고 혹시 모를 순간의 길을 잃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곧 부모님을 향한 사랑이자 남은 가족을 위한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혜 채널은 여러분의 삶과 노후를 지켜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